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2022년 2회죠. 자, 8월에 있었던 시험 기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유통관리사 2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부를 했냐를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외웠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외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유통관리사 2급의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앞으로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암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유통관리사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채찍 효과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아무리 돌려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일에 뭐 신출문제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럼 채찍 효과는 뭐냐? 자, 여기 써있죠? 자,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조업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공급업체, 자, 혹은 유통업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소매업체, 자, 소매업체.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물건이 전달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 포켓몬스터빵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2022년에 상당히 유행을 했죠? 자, 그러니까 소매업체에서 아, 포켓몬스터 빵 먹고 싶다고? 알겠어. 하고 공급 유통업체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지금 포켓몬스터 상품이 인기가 좋아. 이거 좀 더 갖다 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유통업체가 알겠어. 하고 제조업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일본 캐릭터가 인기가 엄청 많다. 일본 캐릭터 한번 다 갖다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죠? 소비자는 나는 포켓몬 빵이 맛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 전달된 거예요. 자, 요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이는 거죠. 자, 1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지나치게 잦은 할인 행사를 지향한다. 자, 지나치게 잦은 할인 행사하면은 고객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들 이 채찍 효과를 줄이는 것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S&OP를 활용한다. 자, 어떻게 팔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채찍 효과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3번. 공급 체인에 소속된 각 주체들이 수요 정보를 공유한다. 자, 요게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각 주체,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들이 서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공유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 주체, 각 주체들이 각각의 수요 예측을 꼭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것이 채찍 효과를 줄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지금 3번은 꼭 머릿속에 담아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항시 저가 정책, EDLP죠. 자,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EDLP를 활용해서 수요 변동의 폭을 줄인다. 자, 1번과 마찬가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잦은 할인 행사를 하거나 또 전략적인 판매 계획, 이런 S&OP를 활용하고 ADLP를 사용하는 것이 채찍 효과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공급 체인의 각 단계에서, 각 단계들이 있죠, 지금 여기. 자, 각 단계 독립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전혀 아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채찍 효과, 지금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을 서로 알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수요 예측이 아니라 이거는 협력해서 각각의 수요 예측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동기부여 이론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맥그리거가 제시했네요. 자, 맥그리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XY만 알아두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추론해서 풉니다. 자, X이론. 자, 인간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시킬 일만 해요. 인간을 게으르게 보는 것은 이런 X. 욕을 할 때 우리 XX 이렇게 해야죠. 그래, X는 안 좋은 거라고 한번 외워보고요. 자, Y 이론은, 자, 왜? Why? 인간은 왜 일하냐? Why?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의 놀이이며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X, 이 B 할 때 우리 X 욕하죠. 그래서 X는 게으른 인간이에요. Y는 왜? 인간이 왜 일하냐? Why? 왜 일하냐?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의 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맥그리거가 얘기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종업원은 조직에 의해 조정되고 동기부여되면 통제받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요 내용 보니까 게을러.
지금 X 이론이구나. 맥그리거의 X와 Y론 중에 X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옳은 것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위생요인. 위생요인 아니죠. 자, 위생요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자,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 및 단순화하고 있다. 자,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X이론.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다 개운 거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단점, X요인에 이런 단점이 있더라. 라는 거 지금 문제 풀면서 하나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다 틀렸죠? 고차원 욕구와 추구점, 저차원 욕구를 충족시키기. 말이 꼬이네. 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Y형 인간 아니죠? X형이죠, 지금. 자, 감독 금요, 작업 조건에 계산은 동기부여 자체와 관련이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물류 부분의 아웃소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관리사 2급은 추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기업 A의 물류 부분을 B에게 아웃소싱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익이 생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비용 절감. 자,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고정 비용이 줄 수 있겠죠. 자, 내가 그동안 물류팀을 구성하는데, 자,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근데 물건을 100개 옮겨도 1,000만 원, 200개 옮겨도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00개 옮길 때는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 B에다가 외주를 줘버리니까, 그냥 물량에 맞춰서 내가 이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겠다. 요게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물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무렴 내가 물류를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겠죠. 자,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요. 3번 외주 물류 기능에 대한 통제력 강화. 자, 요거는 아니겠죠. 자, 물류를 외주를 맡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류에 대한 전적인 통제는 누가 하고 있다? 외주를 받은 B기업이 하는 거죠. 자, 검토 정도만 물류를 맡긴 회사가 해주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면은 외주 물류 기능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핵심 부분에 대한 집중력 강화다. 자, 기업 A가 물류라는 파트를 다른 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물류를 하던 일에 다른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물류를 하려고 했었던 시간을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핵심 부분에 집중력을 더해서 강화시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물류 전문 인력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류 부문,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거를 우리 3PL 제3자 물류라고 하죠. 자, 요거는 우리 제3자 물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결국 물어보는 질문 문제였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풀필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정답 보고 나머지 내용들로 풀필먼트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생산지에서 출발해 물류 보관 창고까지 도착하는 구간인 라스트 마일의 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자, 라스트 마일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생산자에서 우리 소비자까지 가요. 자, 그럼 여기는 뭐 유통도 있을 거고 공급도 있을 거고 소매업체도 있을 거죠. 요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은 이 라스트 마일, 마지막으로 남은 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남은 1마일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 구간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풀필먼트라는 건 뭐냐? 자, 1번부터 볼게요. 판매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물류에 신경 쓰지 않고 기획, 마케팅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게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또 오풀필먼트란 다품종 소량 상품, 주문 빈도가 잦은 온라인 쇼핑몰에 적합하다. 5번 판매 상품 입고, 분류, 재고관리, 배송 등 고객에게 도착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2번과 5번이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객에게 도착하는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게 풀필먼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라스트 마일, 요 소비자한테 도착하기 그 딱 전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라스트 마일 전혀 내용이 다르구나, 반대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읽어보니까 풀필먼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저 정리를 해보면 좋겠죠. 풀필먼트란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로 제3자 물류랑 비슷한 기능이 있죠. 자, 물류 전문 업체에게 재고 관리와 입출고 등 물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지칭한다라는 게 풀필먼트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에는 1번, 3번, 4번, 5번이 풀필먼트의 내용을 보충을 해주는구나 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항상 언제든지 이 내용들이
문제만 바뀌어서 정답 혹은 오답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기능식 조직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기능식 조직에 대해서 뭔지 모르면은 전혀 풀 수가 없겠네요. 하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2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각 관리자가 담당하는 전문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 분장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3번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직의 모순은 사기를 떨어뜨린다. 자, 4번 일의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수를 가감할 수 없다. 5번 각 직원이 차지하는 직능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그 수가 많아지면 간접적 관리가 증가되어 고정적 관리비가 증가한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는 혹은 명령을 내리는 집단이 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각 관리자가 담당하는 전문적 기능에 대한 합리적 업무 분야가 실제로 어렵다. 자, 1번에서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 그 명령이 내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각 관리자라고 있어요. 아, 그럼 관리자가 많구나. 즉, 무슨 말로 볼 수 있겠죠?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 1번, 2번은 결국 맞는 말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 책임의 소비자가 불분명하고 조직의 모순을 사기를 떨어뜨린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요. 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다수이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추론,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관리사 2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추론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의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수를 가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자, 그 파트들은 나누어져 있으나 그 파트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 우리가 기능식 조직,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능을 다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따른 보수를 가감할 수가 없다? 가감할 수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약간 미지수죠. 자, 세모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각 직원이 차지하는 직능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그 수가 많아지면 간접적 관리자도 증가되어 고정적 관리비가 증가된다. 자, 우리가 4번은 조금 헷갈렸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시다. 자, 근데 5번 보니까, 자, 간접적 관리자가 증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수 관리자라는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 키워드와 상충되네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게 유통관리사에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은 스스로 시험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능식 조직을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거 한번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자, 기능식 조직이라는 건 말이죠. 자, 프로젝트 조직이 먼저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어요. 자, 그러면은 마케팅부에서도 왔고, 뭐 홍보부가 마케팅부인가요? 자, 그리고 뭐 기술팀에서도 왔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어요. 각자 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시 모여서 협업을 합니다. 자, 요런 게 기능식 조직의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케팅만 하면 돼. 나는 계속 기술만 만들면 돼. 계속 나는 일러스트만 만들면 돼. 이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번, 2번, 3번, 5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점도 당연히 있겠죠. 자,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니까 이 성과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과가 그럼 나왔어요. 그럼 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 기술팀에서 요번에 잘했네. 이런 성과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좋아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매트릭스 조직도 좀 볼까요?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띄어 있다. 마찬가지 매트릭스 조직에도 기능식 조직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 조직 볼게요. 독립된 부서들이 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다. 자, 요 프로젝트 조직부터 네트워크 조직도 뭐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것도 지금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에서는 우리 좀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아래 글 상자에서 JIT와 JIT2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거는 JIT랑 JIT2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는 추론이 불가능해요. 그냥 바로 외워야겠죠. 자, 그럼 JIT는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품을 적지적소에 필요한 양만 사용하여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한다. 자, 내가 10개 필요해. 자, 10월 10일에 10개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10개만 주문하면 된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물론 재고 유지 비용이라던가 리드 타임을 계산해서 적정한 재주문점을 찾아야겠지만 10개가 필요하면은 기본적으로 10개만 주문하면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자, 그럼 당장 가용할 안전재고는 물론 보유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이런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 창고 재고, 이런 창고 유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게 바로 JIT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발주 회사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게 공급받아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내가 원가를 절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고 유지 비용을 줄여서 어떻게 하냐? 원가를 줄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JIT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재고 유지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발생을 한다 라는 특징도 볼 수 있겠죠. 자, JIT2도 보겠습니다. JIT2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발주회사와 공급업체를 하나,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복업체나 이런 비능률적인 문서화된 요소들을 다 없애서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은 거죠. 자, A 발주회사에서 B 공급업체에게, 자, 우리 뭐 자전거 10개 줘. 자전거 10개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B 공급업체에서 또 이런 서류를 쓰는 거예요. 자, A 업체에서 자전거 10개가 주문이 들어왔다 라고 썼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은 A에서 그냥 바로 자전거 10개 발주하면 B에서 공급업체에서 그냥 바로 받아서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자전거 10개 넣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공급업체에서 자전거 10개 발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서류를 줄여서 원가를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JIT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JIT는 부품과 원재료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JIT는 부품, 원부자재, 설비 공급, 일반 자재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JIT 대응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JIT2는 부품, 원부 자재, 설비 공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구나.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바로 기초 공부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 자, JIT가 공급업체 상에, 공급 체인상에 파트너 연결과 그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면, JIT는 개별적인 생산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자, 거꾸로 됐죠? 자, JIT가 공급 체인상의 파트너 연결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JIT2가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옳지 않은 거 니은 있네요. 자, 우리 기역은 맞는 거니까 기역이 있는 거 다 빼고요. 자, 니은 없는 거 비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JIT는 자사 공장 내의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JIT2는 기업 간의 중복 업무와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하는 것이다. 자, 디귿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리을 왜 틀렸는지 볼게요. JIT와 MRP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운영 체제를 의미한다면 JIT2는 푸시 형식인 MRP와 대비되는 풀 형식의 생산 방식을 말한다. 자, 여기서 조금 꼬아놨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풀어서 망정이지. 자,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진 척 하는데, 자, MRP라는 것은 자재 소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자재 소유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JIT 경우에는 내가 언제 물건이 재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JIT에는 MRP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JIT에서는 MRP가 굳이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고가 얼마가 있건 간에 여기 나왔던 부품, 원부자재, 설비 공구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야 된다, 갖춰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전혀 반대됐다,
내용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JIT가 MRP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 사실이겠으나 JIT2가 푸시 형식인 MRP와 대비되는 풀 형식의 생산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7번. 기업이 자재나 부품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이 내가 필요한 서비스나 부품을 직접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요런 거,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는 읽어보면, 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들의 특허 기술 보호를 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자, 경쟁력 있는 외부 공급자의 부재. 자, 요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맡기고 싶은데, 맡길 데가 없어서, 뭐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3번. 적은 수량의 제품은 자체 생산을 통해 자본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우리 유통관리사의 또 핵심이 뭐냐? 흐름 이해입니다. 흐름. 자, 우리는 규모의 경제 속에 살고 있고요. 유통 발전에 살고 있고요. 정보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이런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은 많이 만들수록 많이 원가가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은 수량의 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낫다? 이미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3번 당연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유통관리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물류 영역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조달 물류와 판매 물류, 반품 물류 이렇게 나왔는데 물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달 물류란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되기까지입니다. 자, 조달 투 창고죠. 자, 그럼 생산 물류 뭐냐? 창고 출고부터 생산 공정 창고까지. 자, 창고 투 생산 공정 창고. 생공창고. 자, 라는 거. 그 반품 물류, 소비자의 반품이나 교환을 위한 물류 활동이고요. 폐기는 뭐냐?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수는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팔레트, 펠릿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물류가 바로 회수 물류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 물류는 물류의 최종 단계로 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송, 배송 활동들이 되겠다라는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달 물류, 자, JIT 납품. 요거 필요할까요? 우리 JIT 아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재고를 가져오는, 주문하는 방법이었죠. 자, 조달은 창고까지 입고되기까지예요. 그럼 내 창고에 재고가 쌓이겠죠? JIT 납품 상당히 중요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조달 물류, 수송 루트 최적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이것도. 창고로 물건이 가는데 수송 루트는 최적화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판매 물류, 자,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수배송 시스템, 수배송 센터 설치. 맞는 말이죠. 자, 공정 재고의 최소화. 자, 우리 판매 물류에 맞는 말이 아니죠. 자, 공정 재고의 최소화는, 자, 우리 공정 재고니까 뭐가 되겠죠? 생산 물류가 되겠죠? 자, 공정 재고의 최소화는 생산 물류의 내용이 되겠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물어보는 건 뭐다? 읽어보면서 추론해서 풀어내라 라는 문제 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주성이 요구했다. 자, 요거 맞는 말일까요? 옳지. 요거 맞는 말이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자유주의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말이겠어요, 대충.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은 기업 자체 노력했다. 자, 이것도 뭐 사실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4번.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은 권력, 책임, 균형의 법칙이 있다.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삼각형 할게요. 자, 5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는 포함하지만 이익을 사회 공유, 환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않나? 기업이 굳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사회에 공유, 환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라는 거죠. 정답 5번 되겠고요. 자, 아리까리 했던 4번도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죠. 어느 하나 이상한 녀석이 꼭 있다는 겁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아저씨가 제시한 5가지 세력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 분석할 때 5가지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그냥 안 외우면 못 풀죠. 자, 보겠습니다. 포터 산업구조 5가지 핵심. 이게 정말 은근 자주 나와요. 외워 놓을게요. 자, 대체제, 그리고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공급자, 구매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보완제랑 대체제랑은 전혀 다릅니다. 보완제라는 것은 내가 A라는 물건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에 바로 보완제가 되겠고요. A 물건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번은 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문제 조금 생략을 했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유통기업의 경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보다 한번 쓱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뭐 제가 정답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4번 볼게요. 자, 기업형 수직적 경로구조는 소유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자,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옳지 않냐? 자, 우리 수직적 이 경로구조,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직적이라는 것은 이 유통 경로가 말 그대로 수직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각 유통 단계에서의 전문화가 조금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 새로운 기업에 진입이 어렵고요. 혁신적 기술 보유가 가능하다. 유통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자원, 원재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 내용들이 왜 시험에 나온 적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옴 혹은 시험에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소유의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 변화에 신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먼저 여기만 봐도 지금 전문화가 점점 상실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경로구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만 소유를 해버린다? 그 규모가 점점 커져버린다? 그 환경에 점점 도태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는 뭐 두리뭉실하게 추론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이거는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내용들을 꼭 잘 외워두셔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뭐 굳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